여러분 정말 믿기시나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또다시 중국 축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다름 아닌 중국의 절대 에이스 우레이의 부상 소식이 있죠. 중국은 24년 만에 본선 진출을 꿈꾸며 사활을 걸고 있지만 현재 조 최하위 탈락 위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믿었던 우레이가 무릎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할 수 있다니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은 팀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우레이는 공도 못 차고 조깅만 하고 있다는 소식. 믿고 맡길 대체 자원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 바레인을 상대로 4차 예선 진출? 정말 헛된 꿈이 아닐까요? 오늘은 우레이의 상태부터 중국 축구가 왜 계속 흔들리는지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중국 축구의 상징이자 주장, 그리고 10년 넘게 대표팀을 이끌어온 우레이. 그가 이번 6월 인도네시아전과 바레인전, 즉 중국의 운명이 걸린 두 경기 앞두고 무릎 부상으로 조깅만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기십니까? 지금 중국 대표팀은 상하이에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레이는 전술 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했고 공을 차는 훈련조차 빠졌습니다. 훈련장 옆에서 혼자 가볍게 뛰는 것만 허락된 상태입니다. 중국 매체 둥추디 그리고 소후닷컴에 따르면 우레이는 상하이 하이강 소속으로 뛰던 중 리그 경기 직전 부상이 다시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리그 결장, 대표팀 소집, 대표팀 훈련 불참 이런 어이없는 흐름이 이어진 겁니다. 이게 과연 국가대표 에이스에 대한 관리입니까? 중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수년간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점에 가장 중요한 선수의 몸 상태를 이렇게 방치하다니요. 이건 단순한 부상 문제가 아니라 축구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독 브랑코 이반코비치는 상태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표현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엔 분명 확신이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레이는 중국 대표팀 공격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상은 단순한 한 명의 공백이 아니라 중국의 전술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우레이가 빠진다면 대체 자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중국 리그엔 유럽 수준의 공격수도 없고 경험 많은 스트라이커도 극히 드뭅니다. 결국 우레이의 빈자리는 전력 자체를 반토막 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우레이는 대표팀에서 혹사당했다, 클럽과 대표팀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부상은 리그에서도 확실한 회복 없이 대표팀에 불려와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중국 대표팀의 훈련 운영 자체도 돔에 올랐습니다. 부상 위험이 높은 선수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전술 훈련조차 전원 참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건 대표팀 운영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일입니다. 결국 지금 중국은 선수 관리도 안 되고 훈련 시스템도 흔들리고 전술 핵심인 우레이마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 이런 상태로 인도네시아와 바레인을 이기고 4차 예선에 진출한다? 그건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축구 대표팀이 우레이 한 명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6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 중국은 현재 조 최하위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바레인을 이기지 못하면 4차 예선 진출은 물 건너가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지금 중국 축구의 희망은 오직 한 선수, 우레이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체 자원? 없습니다. 전술적인 플랜 B? 찾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중국 현지 언론조차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팀 훈련은 어렵다. 기술과 경험은 여전히 뛰어나지만 무리시키기엔 부담이 크다. 즉, 우레이가 빠지면 모든 게 끝난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중국 대표팀은 더 이상 팀이 아닙니다. 그저 우레이 중심의 개인 플레이에 의존하는 구조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이 빠져도 황희찬, 조규성, 이동경, 이강인 같은 자원이 이어집니다. 일본은 2군으로도 강팀과 맞붙을 수 있는 층이 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태국 같은 동남아 국가들도 세대 교체와 멀티 포지션 전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2024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우레이 혼자만 믿는 원맨팀 전술에 갇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단순히 감독의 무능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중국 축구의 철학, 시스템, 그리고 장기적인 육성 전략이 부재한 결과입니다. 지금 중국 대표팀을 맡고 있는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은 경험도 풍부하고 중동과 아시아 축구의 정통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레이 한 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건 감독의 책임을 넘어서 축구협회와 리그 전체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레이는 이미 30대에 접어든 선수입니다. 더 이상 90분 풀타임을 매 경기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전략을 고수한다? 이건 선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팀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중국 대표팀은 세대 교체에 실패했고 새로운 공격 자원을 키우지 못했으며 기존 자원들도 국제 무대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현재 대표팀 명단을 보면 국내 리그에서만 활동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해외 무대 경험이 있는 선수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경험 부족, 전술 부족, 대체 자원 부족, 여기에 우레이의 컨디션 저하까지 겹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중국은 더 이상 아시아 강팀이 아닙니다. 현재 모습만 보면 동남아 중위권 팀들과도 대등한 전력을 겨룰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우레이 원맨쇼로 축소된 전술, 그리고 구조적으로 무너진 중국 축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한 명의 스타에 의존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시스템과 철학, 그리고 유소년 육성으로 싸우는 시대입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우레이 한 명에게 모든 걸 걸고 있다면 그 끝은 뻔합니다. 또다시 월드컵 탈락, 그리고 국내 팬들의 분노와 실망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는 단순히 기술로만 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정신력, 그리고 조직력이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팀다운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스포츠죠. 하지만 지금 중국 대표팀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의 기본적인 팀워크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레이가 전술 훈련에 불참했다는 소식은 그저 상징적인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로 대표팀 전체가 집중력 부족 그리고 조직력 결여 상태라는 게 중국 현지 보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훈련 분위기요? 선수들 표정부터가 불안합니다. 소속팀에서 부름받아 올라온 선수들조차 대표팀 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훈련에 임하고 있는 상황. 자신이 선발로 나올지 벤치를 지킬지조차 모릅니다. 전술? 공유된 게 없습니다. 감독조차 기용 여부를 두고 고민만 거듭하고 있다면 도대체 선수들이 뭘 믿고 움직여야 합니까? 전술이 없고 조직도 없고 정신력마저 무너진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같은 상승세의 팀을 상대로 승리를 기대한다고요?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과거의 그 인도네시아가 아닙니다. 어리고 활동량 많은 선수들이 주축이고 최근 5경기에서 무려 3승을 기록하며 분위기도 좋습니다. 거기다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까지 등에 업은 상황이라 분위기 면에서는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팀을 상대로 조직적인 수비도 안 되고 공격은 여전히 우레이 혼자에 의존하고 경기 도중 실수가 나올 때마다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과는 뻔합니다. 전술 실패 플러스 심리적 붕괴 예수 조기 탈락 시나리오. 이건 이제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독 교체? 그건 이미 늦었습니다. 선수 교체? 대체 자원이 없기 때문에 큰 변화도 어렵습니다. 결국 이 위기의 본질은 축구를 바라보는 철학의 문제, 그리고 대표팀을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지 못한 축구 행정의 한계에서 비롯된 겁니다. 지금의 중국 대표팀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실패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자신들이 왜 대표팀에 소집됐는지, 왜 국가를 대표하는 유니폼을 입고 있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라운드 위에서 싸우는 자세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중국 대표팀에서 그런 각오와 투지를 찾아보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축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10일 정말로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중국 언론에 따르면 우레이가 인도네시아전 출전을 목표로 재활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회복이 빨라진다면 기적처럼 복귀해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릴 수도 있겠죠? 가능성? 물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중국 최고의 공격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우레이의 회복 여부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중국 축구가 지금도 한 사람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팀 전체가 함께 움직이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싸워야 이기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 대표팀은 우레이가 뛰느냐 못 뛰느냐에 따라 경기력의 반 이상이 좌우됩니다. 이건 팀이 아닙니다. 그냥 우레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집합일 뿐이죠. 더 심각한 건 우레이가 이제 만 33세, 선수로선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몇 년 더 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체 자원이 없고 전술적으로도 플랜 B가 없는 상태라면 이건 단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까지 위태로운 구조라는 뜻입니다. 즉, 이번 3차 예선은 단순한 월드컵 진출 경쟁이 아니라 중국 축구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시험대이자 그 민낯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습은 전술적으로도 피지컬 측면에서도 정신력과 리더십 모두에서 탈락이라는 단어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제 남은 10일, 기적보다 더 필요한 건 변화라는 각성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중국 축구는 더 이상 우레이 한 명에게 모든 걸 맡기는 시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선수 관리 실패, 전술 준비 부족, 정신력 부재, 리더십 공백,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팬들의 입에서는 결국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폭삭 망했수다. 이건 단순한 유행어나 조롱이 아닙니다. 팬들이 느끼는 진짜 절망감이 고스란히 담긴 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중국 축구가 실패를 직면하고 근본부터 뜯어고치는 개혁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했다는 말은 유행어가 아니라 현실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축구팬 여러분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정확하고 열정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랑입니다.